안녕하세요, 둘둘입니다. 오늘은 2년 전에 다녀온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몽골 여행을 마치고 러시아의 울란우데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5일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왼쪽 1층에 2자리, 2층에 2자리가 있고 오른쪽 1층에 1자리, 그리고 2층에 1자리가 있어요. 오른쪽 1층의 자리는 책상처럼 되어 있는데 저걸 아래로 내리면 침대로 바뀝니다. 저는 옆자리 러시아 친구와 함께 탔는데 처음에 정말 어색해하다가 번역기를 써서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군대를 가기 전에 잠시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전 유튜브를 한다고 알리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비록 2년 후에 올리지만요. 바이칼 호수 앞을 지나는데 이 친구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에게 서울의 당산역에서 합정역으로 한강을 넘어가는 게 익숙한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엄청 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친구가 내리고 모니어분들이 옆자리에 타셨습니다. 2층에 따님이 타시고 1층에 어머님이 타셨는데 보세요, 저 능숙한 자세,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저 여유로움. 영상 찍는다고 모녀분들께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열차가 출발하고 데이터가 안 터져서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식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전달했어요. 식사는 대체로 라면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라면 도시락 있죠. 러시아 분들 중 70%는 그걸 드시고 있었어요. 저는 몽골에서 라면들을 사서 갔어요. 부피를 줄인다고 저렇게 용기를 버리고 알루미늄 그릇을 사갔는데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으니까 같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각 차량의 맨 앞쪽에는 저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 팔팔 끓는 물이 나옵니다. 알루미늄 그릇이 미친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까르보 불당면이랑 공화춘 짜장면을 가져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거 말고 컵라면 3개랑 식빵도 한 봉지, 크림치즈 한 봉지도 가져갔는데 5일을 버티는 식량이 저게 다였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매점 가서 사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기차가 떠나버릴까봐 겁먹어서 가지도 못하고 하루에 라면, 식빵 2개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니까 배는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저 메시드 포테이토도 하나 가져가서 간식으로 먹었는데 저것도 도시락 그 기업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저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은 8리터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1리터짜리 페트는 씻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컵은 차장님께 말씀드리면 저렇게 이쁜 컵을 하나 주세요. 횡단 열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컵인데요. 받을 때 깨끗하지 않아서 닦아서 써야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구입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샤워는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몇천 원 정도 지불한 뒤에 씻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따로 샤워를 하진 않았어요. 차량 내부가 매우 건조하게 유지가 되기도 해서 그런지 하루 2번 정도 양치, 세수, 머리 감는 것으로 퉁쳤습니다. 그래도 5일 동안 기차에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너무하긴 했어요. 그때는 머리 2번 감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자니까. 그래도 씻는 게 좀 불편했던 게 저 물이 한번 누르면 5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빠르게 씻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페트병을 이용했어요. 페트에 충분히 물을 담고 사용하는 거죠. 저렇게 씻으면 꽤나 만족스럽게 씻을 수 있습니다. 저 만족스러운 표정 좀 보세요. 중간중간 기차가 오래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라고 하면 한 10분 이상인데 때에 따라서 30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루에 3-4번 정도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바로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셔줍니다. 이 타이밍을 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러시아 형들이 짐을 안 챙기고 반바지만 입고 나가면 그때 따라 나가면 돼요. 이게 기차가 계속 움직이면서 시차가 생기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겠거든요. 며칠 있다 보니까 이런 요령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가면 보통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사오곤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밤에 나가면 조명들도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건조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기차 안에서 굳어버린 몸이 싹 풀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꽤나 보기 좋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일상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받아온 영화들을 보고 노래를 들었어요. 저 기차 안에서는 데이터가 잘 터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잡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백야여서 밤 10시 반에 해가지고 새벽 3시 정도에 해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았어요. 또 제 발이 복도 쪽으로 살짝 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리면서 치고 다녀가지고 중간에 많이 깼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차라서 편하게 잘 수는 없으니까 항상 졸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소에 잠드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는데 거기선 항상 잘 수 있으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저에게 휴식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핸드폰 데이터도 안 터지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지만 오히려 생각을 정리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낭만적인 시간이기도 했어요. 창문으로는 5일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니까요. 지역이 바뀌면 집 모양이 바뀌고 나무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낭만적인 부분은 한국에서 하루에 1시간씩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시차가 하루에 딱 1시간씩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달리고 있는 시간 여행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언제 상황이 좋아져서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젊음을 두고 온 저 달리는 기차에 꼭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